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보면 아빠를 닮은 걸까? 엄마를 닮은 걸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 쪽의 유전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낭설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전의 영향력을 약간은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들 공부머리가 엄마의 머리를 100% 유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왠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변에 참 많으시잖아요. 제 부친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친은 아들 사형제에 좋은 건 전부 당신이 물려준 거라 그러고, 요즘 세상에 사셨으면 아마 저희 어머니가 할 얘기가 참 많으셨을 텐데, 근데 그거는 낭설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지능이라는 게 너무 복합적인 거잖아요. 하다못해 IQ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IQ 검사에서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약간의 상식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 같으면 멀티 지능이라는 걸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놓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답안을 이렇게 추적해 갖고 맞추는 사람의 능력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다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을 알고 쓰는 경우보다는 찍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찍을 때는 단순하게 분석하고 그냥 1에서 2로 넘어간다는 이것만 알고 있는 아이보다는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비틀었을까, 이것까지 상상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저는 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라는 게 너무 복합적인 거라서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지능이 엄마로부터 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능적인 성격, 지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관련된 유전자가 X 크로모솜에서 제법 많이 발견이 됐어요. 여성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X 크로모솜을 2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X 크로모솜 하나랑 Y 크로모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X 크로모솜에 지능 관련 유전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X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딸의 경우에는 한쪽 X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근거가 희박해요.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가나자와 사토시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영국 정경대에서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좀 문제가 많은 양반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심리학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가나자와가 하는 얘기는 우리 심리학계를 대변하지 못한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막 포장해서 이렇게 꺼내놓는 그런 데 능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엄마의 영향이 100%라는 논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을 가져다가 사토시 가나자와 선생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자기가 자기 책에다가 재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공식적인 학계의 논문에서 주장된 그런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능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거다 보니까 비록 지능 관련 여러 가지 유전자가 X 크로모솜에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엄마의 영향이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절더러 굳이 그러면 아빠의 영향이 크냐, 엄마의 영향이 크냐? 그러면 저는 엄마 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일단 X 크로모솜에 지능 관련 유전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전자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일단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건강이 별로 안 좋으면 활발하게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많은 염색체에도 지능에 관련될 수 있는 또는 지능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염색체 상에 있는 제법 여러 지능 관련 유전자 덕택에 엄마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볼 때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엄마와 교류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엄마의 영향이 아빠의 영향보다 대체로 더 크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임신 과정에서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건 분명히 그거는 발생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아들의 지능은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 기본적으로는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100%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라 그러면 그건 근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되게 독특하게 정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유전의 영향력을 약간은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낼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동물들에서 그런 연구들이 시도돼 있거든요. 과연 유전자의 영향력은 얼마일까? 그리고 환경의 영향은 얼마였을까? 조금 복잡한 동물 차원에서는 쌍둥이 연구에서 그런 게 제법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일란성 쌍둥이면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유전자의 영향은 양쪽에 똑같다라고 보고 둘이 커온 환경이 달랐을 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건 이제 특별히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가 헤어진 쌍둥이 그랬다가 30-40년 후에 우연히 다시 재회한 경우에 두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갖고 그런 연구 논문들은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유전학자들의 얘기는 유전자의 영향이 한 40%에서 한 60% 된다 그러면 환경의 영향도 40%에서 60%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겠지만 그냥 한 반반 정도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절반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 인간 같으면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아마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동물하고도 성장 과정이나 그 생활 환경이나로 치면 다양성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 분석해서 수치를 꺼내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저는 80-90%는 환경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기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모든 생물을 유전자의 영향이 가장 강한 생물로부터 가장 약한 생물로 쫙 세웠다. 그러면 제일 끝에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유전자의 영향이 강하지만 환경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강한, 자연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동물일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평생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경우에는 같은 집안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도 다 다양하고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봐도 다 정말 다르고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네, 유전적으로는 비슷해도 성장 환경과 또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가는 젊은 시절의 그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우자나 친구를 누가 만나느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부를 중심에다 두고 대물림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해하시잖아요. 부잣집 아이들이 아무래도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대학 입시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결국은 부를 대물림 받고 이러는 게
옛날 같으면 뭔가 계층을 뛰어넘는 사다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이게 대물림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부모님이 뭐 그렇게까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유전적으로 탁월하다는 걸 입증해내지 못한 분들이었더라도 자식을 기르는 그런 과정에서 소지일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큰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남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사회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비록 그렇게 풍요로운 가정은 아니었어도 부모님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물려받은 사람들이 또 적절한 기회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환경의 영향이 인간의 경우에는 압도적일 거다 하는 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머리만 그대로 닮았으면 머리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보나마나 문제가 있었을 텐데 엄마 머리를 닮아가지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참 잘 된 것 같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그야말로 IQ 테스트나 수학 문제 푸는 것만이 지능이 아니거든요. 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참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 자기의 강한 점 이런 게 어떻게 잘 발휘돼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잘 안 맞아 떨어지면 뭐 주변에도 많잖아요. 상당히 탁월한 사람인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분들 우리 뭐 주변에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우리가 평가를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뭐가 안 된다. 저는 별로 좋은 평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머리가 부족한 분이죠. 외골수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답을 찾는 머리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 답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성공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능을 너무 혼협하게 보는 우리 관점을 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드님이 머리가 좋으면 나를 닮아서 그랬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엄마든 아빠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구독, 좋아요, I love you.